500조 원이에요. 지금까지 수주가 된 게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대장은 누구냐? 대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0만원대까지 단기간에 100%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CPI가 7.7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을 따라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익을 위해서 종목들 잡아갈 때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500조 원의 수주가 터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어떤 섹터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2차 전지 섹터가 되겠는데, 이 2차 전지에 있어서도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판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장은 여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종목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한솔케미칼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내에서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 종목들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7% 급등을 보였습니다.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런 상승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7.7%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건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뭐 이거를 다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CPI가 7.745%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005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7.8%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7%로 나오면서 시장이 어떤 심리적인 효과에 따라서 환호를 보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더 뜯어 드릴 텐데,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쇼커버가 나오면서 종목들 급등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카메라,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쇼커버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최근 약간 쉬고 있는 양극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료 어플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시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추천주 미래나노텍의 상승세 60% 70% 나오는 종목들도 여기에서 탄생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주식성공TV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식성공TV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급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딱 갈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은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언제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들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잡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CPI에 묻히기는 했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IRL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제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해결에는 먹구름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요즘에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자, 보시면은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요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공화당이 비판하고 반대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IRL의 주요 내용은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관련 보조금 관련 청문회도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관련 연방자금 감독 강화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미산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화당은 찬성하는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한번 급등을 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RL 법안의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IRL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북미의 최종 조립 차량, 요것은 현대차 아직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착공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분명히 피해 업종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 체결 국가의 배터리 광물 조달, 이건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칠레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나온 리튬 아니면은 여러 광물들을 가지고 만든 2차 전지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쓰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역시 피해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기차는요, 지금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간한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부 다 2024년 신제품, 신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IRL 법안이 2023년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발효하기 전에 부지런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실어 나르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요, 10월에 친환경차 수출은 7억 3,2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막 밀어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기차 수출 물량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밀어내기 하고 어떻게든 연내에 더 수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는 다르게 2차 전지는 이미 미국의 생산 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는 경쟁자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2차 전지에 있어서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은요, 2012년에 홀랜드시에 이제 완공을 했었죠. 그런데 LG화학은 2022년 올해 오하이오 여기에다가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배터리팩 공장을 오번힐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쪽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은 2025년 이후 생산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전부 언제입니까? 2022년 완공 예정이고요. 1공장은 2022년 벌써 양산에 들어가고요. 2023년 2공장도 양산이 들어가면서 준비가 훨씬 더 잘 됐다라는 겁니다. 자, 2차전지 회사별 매출 내역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미국 매출은 크지가 않습니다. LG화학은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삼성 SDI는 미국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없던 매출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고 여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 하나 덧붙는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의 실적 흐름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뭐냐면 수주량입니다. 500조 원이에요. 지금까지 수주가 된 게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LG그룹 또 포스코그룹 모두 배터리 소재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요 세 업체가 3분기 말입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량이 적어도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산업은 다른 제조업이 수요 부진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죠. 2차 전지는 한 번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경험과 연구 개발을 통해
통해서 양산에 들어간 요 배터리 3사를 따라올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디입니까? 중국 업체들인데 지금 IRL 법안을 통해서 이 중국 업체들이 북미 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업종입니까? 아니면 피해 업종입니까? 당연히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500조 원,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500조 원인데요. 이 500조 원이 끝이 아니죠. 자, 보시면은요, 미국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사들을 보시면 폭스바겐도 역시나 북미 업무 역사 누구로 점 찍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점 찍었죠. 그리고 2030년 까지 예상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은 4개사를 보면은 물론 CATL 파나소닉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뭡니까? 여기 테슬라 쪽에서 CATL을 선정을 한 것은 이거는 중국 내수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GM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스텔란티스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주요 고객들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간다? 한국 업체들을 데리고 들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혼다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은 파나소닉, 일본은요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 밸류체인에서 뭐를 꼈습니까? 조인트 벤처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도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2차 전지 생산 업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자존심 강한 일본 자동차 업계가 누구에게? 한국 업체에게 2차 전지 조인트 벤처를 요청을 했다라는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차 전지의 대장은 누구냐? 대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완성품 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부대장은 삼성 SDI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에 있어서는 무조건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공급망 탈중국, 이건 뭡니까? 바이든이 얘기하는 IRL 법안의 주요 골자죠. 그래서 국내 업체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SK온, 삼성 SDI 모두 다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도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여기까지는 모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죠? 리튬이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 확보전이다. 이 공급망을 구축을 하느냐, 또 내재화시켜서 밸류체인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게 누구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인 북미 실적 가시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증설을 해서 양산 시기를 땡길 수 있는 업종은 뭐다? 딱 두 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 종목이 대장주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승의 탄력은 누가 나오고 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더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강조드렸던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오늘도 62만 9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것은 59만 8천원 상장된 이후에 고점 찍은 요 구간을 분명히 돌파하고 한번 시세 랠리를 줄 것이다,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상승세, 일단 쇼커버 들어오는 흐름들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양극재에서는 누가 대장이다?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훈훈하실 텐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강하게 튀는 애들은 뭡니까? 이렇게 한솔 케미칼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LNF도 오늘 7% 정도 급등을 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완성품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
양극재가 대장 역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음극재라든지 기타 소재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있는데 저 장비 쪽이 있는데 우리가 요 두 섹터는 대장주를 빼고는 자꾸 흐름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극재라든지 장비 쪽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얘네가 단순히 수급적으로만 갖고 밀고 올라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더 빨리 더 멀리 배터리 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음극재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는 음극재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흑연계 음극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 99%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도 뛰어나고요. 중국 공급망에서 탈피할 수 있는 무엇을 실리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은요 2030년까지 40% 가깝게 성장을 합니다. 계속 고성장을 보여줄 거예요. 양극재 시장의 성장 초기와 비슷한데 물론 음극재가 가격도 싸고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흑연 말고 실리콘으로 만약에 음극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실리콘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습니다. 흑연으로 만드는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음극재는 용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명이 우수하고요. 제조 원가가 아주 낮은 것이 강점이 되겠죠. 주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흑연 음극재는 앞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해질도 전해 액에서 전고체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건데 그거는 더 나중이고요. 아마 음극재가 실리콘 음극재가 더 빨리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실리콘 음극재로 가야 되느냐? 단순히 공급망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량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용량 면에서 압도적이죠. 그리고 수명은 비교적 우수한 수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조 원가가 요것은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 산화물은 제조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요렇게 있고요. 요것은 뭐냐면 실리콘 카본입니다. 뒤에 요게 카본이죠. C가. 그래서 이 실리콘 카본은 용량도 우수하고요. 수명도 좋아요. 그리고 제조 원가도 비교적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연구하고 있는 게 누구? 한솔 케미칼. 그래서 튀고 있다라는 거죠. SI 알로이라는 것은 실리콘 합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량은 조금 딸려요. 그런데 수명도 낮습니다. 제조 원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합금 쪽은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솔 케미칼, SKC 등이 요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 갔다가 그 다음에 완성품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제 음극재 쪽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전해질과 같은 기타 소재 쪽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비 쪽으로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요 안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요렇게 계속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요. 키 맞추기도 해야 되고 양극재와 완성품 업체들은 이제 주가 상승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바닥권에서 이따가 뭐 차트를 볼 텐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다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섹터, 다른 호재 있는 쪽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종목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품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삼성 SDI는 지금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합작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삼성 SDI는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반도체 쪽에 소재
소재들도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자, 또 하나 보시면은요, SK이노베이션은 약간 후발주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키 맞추기로 한번 튀긴 할 텐데, 아직까지 완성품 업체는 대장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부대장이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양극재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못 올라오죠. 그죠? LNF입니다.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많이 올라왔어요.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리튬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제가 좀 쉰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봐라? 포스코 케미칼만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상승 흐름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는 왜 그렇죠? 상승의 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0만원대까지 단기간에 100%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 주가가 쉬어주면서 이동평균선도 땡겨 올려줘야 되고요. 여기서 수렴하면서 다른 종목들과의 시총 격차를 좀 줄여주는 흐름들이 기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 우리가 그동안 강조를 드렸던 한솔케미칼을 한번 보시면은, 한솔케미칼은 내내 빠졌습니다. 이렇게 급락 흐름들 보이고 있다가 음극재 얘기가 증시에 슬슬 돌기 시작할 때부터가 여기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후에 18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22만원대까지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한 2, 3%, 15% 정도 급등 흐름 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새로운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에 동조하는 음극재 테마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도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음극재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목들 공략을 할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두 종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종목들이 쉬는 동안 봐야 될 종목은 한솔케미칼,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음극재 쪽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음극재 말고 기타 소재가 뭐 있죠? 전해질 만드는 업체가 있죠. 전해질 만드는 업체들도 바닥권에서 똑같이 한솔케미칼과 같이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첨보라는 종목이죠. 첨보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증설도 마쳤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첨보에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숏커버가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업체들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